학우 여러분들, 상담심리학과 예술치료학과 학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잘 지내고 계셨죠? 첫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유, 아마 우리 10편입생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막 정신없는 한 주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과목을 여러 개를 들었는데 이 내용하고 저 내용하고 막 섞여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끝까지 잘 들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시고 그럴 텐데, 잘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저희 교수들하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 학교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도울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강의실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졸업생 특강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민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14년도에 졸업한 전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회 활동하면서 되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사실 20대 중반에 편입을 해가지고 학생회 이제 생활을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사실 제 인생에서 제일 재밌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생회 활동이 정말 즐거웠었고요.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 생활이 구체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학과 이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이런 학교의 생활을 참여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하고 있는 공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임상심리학회에서 이제 발급이 되는 임상심리 전문가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임상심리사 2급이랑 조금 다르게 학회에서 이제 나오는 자격증인데, 임상 관련 대학원 석사 2년을 하시면 이제 1000시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이후에 이제 졸업을 하시고 필수 수련에서 1000시간, 그리고 일반 수련에서 1000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1000시간을 채웠고,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원, 저는 이제 한신대 정신분석대학원 임상심리 전공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거기 학사상담센터에서 1000시간 필수 수련 기간으로서 이제 1000시간 이제 이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운이 좋게 여기 이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센터 이제 센터장님께서 또 임상심리 전문가셔서 김기호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일반 수련을 할 수 있게 또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과 관련한 좀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웹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이 친구들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좀 즐겁게 조금 찾아봤던 것 같아요. 뭐 연구 논문, 다른 이제 연구 논문이나, 사실 저희 국내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논문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사실 외국 논문을 굉장히 많이 봤어야 됐는데, 사실 조금 부족한 실력으로 그걸 이제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즐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송이슬 학우님이 대학원도 직장생활과 병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먼저 주셨어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쉼터 5년 근무하면서 이제 대학원 다녔었는데요. 이제 야간대학원, 뭐 특수대학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특수대학원은 이제 일이 끝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6시 50분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드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병행이 가능해서 저는 이제 2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을 다녔죠. 근데 사실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일이랑 공부를 병행한다는 게, 사실 지금 사이버대도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저는 직접 가야 됐기 때문에 더 힘들긴 했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기 때문에 뭐 학교나 이제 회사에 조금 양해를 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나 대학원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학교 스터디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때 스터디 이제 리더여셨던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게 아직도 굉장히 머리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정보도 더, 그러니까 내용도 풍부해지고 그리고 머리에도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스터디를 꼭 참여하시길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요새는 좀 못 만나시니까 온라인 스터디도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제 그룹을 좀 짜셔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상심리사 수련은 이게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 이렇게 꼭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때 물론 이제 강의로도 굉장히 질 좋은 이런 강의를 제가 들었지만 그 수련을 통해서 또 필드에서 이제 일하시는 이제 강사분들이셨거든요. 교수님도 계시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평가나 이제 병원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제가 더 하고 싶다. 그리고 진짜 재밌겠다. 그리고 더 조금 더 하고 싶은 그런 이런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좀 샘솟았던 것 같아서 기회가 되신다면 수련도 꼭 참여를 해보셔가지고 임상심리학이 어떤 분야인지 조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까지 연결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취업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쨌든 따오면 굉장히 좋거든요.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정보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학교 상담센터에서 수련했을 때 특강을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 분께서 금연센터에서도 금연 관련한 센터에서도 상담 심리학자들, 임상심리사들을 굉장히 많이 뽑는데 그런 분야에 사실 좀 지원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복지사한테 그런 자리를 좀 뺏기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좀 폭넓게 그냥 심리상담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센터에서도 분명히 많은 분야의 그런 센터나 이런 많은 분야에서 저희 심리상담사, 상담사들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일자리들을 사회복지사에게 좀 뺏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좀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많이 좀 알아보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향후 과제일 것 같네요.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 자원봉사 하실 수 있어서 나는 어른들이 상담하는 게 맞구나, 나는 청소년이 맞구나, 나는 아동이 맞구나 라고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좀 찾아보고 홈페이지나 좀 강의 게시판 같은 것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제이기도 하겠네요. 선생님 좋은 제안 주셔서. 네. 편입을 3학년 편입을 하고서는 되게 일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었던 것 때문에 이제 중간에 한 학기 정도를 거의 한번 그냥 다 F 먹어가지고 다 이렇게 없애고 그리고 1년 정도는 거의 부끄러운 마음에 집에서 혼자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4학년차 됐을 때 이제 조금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강이 이제 한다 그러면 그냥 뭘까 하고서는 이제 궁금했었으니까 이제 그때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되게 이런 거구나 이러고 네, 그렇게 하다가 특강 끝나면 항상 뒤풀이를 갔었거든요. 또 그런 건 잘 챙겨봤어요. 그렇죠. 우리 뒤풀이가 또 깊은 인연을 만들죠. 그러게요. 네. 그거 없었으면 진짜 지금의 저도 없어요. 그래서 뒤풀이 꼭 가서 이제 거기 이제 다른 학우분들과 이제 돈독한 이야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던 교수님들이 이제 현실감 있게 이제 실제 인물을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연예인 보는 듯한 느낌 들고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같이 맥주 짜면서 되게 좀 감격스럽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상담심리센터를 쉽게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2019년 8월 26일 날 저희가 상담심리센터가 개소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유지인 선생님이 그 개소하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개국공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상담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때 함께 하셔서 지금 이만큼 키운 거예요. 우리 학우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저희 개강식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우리 상담센터거든요. 그렇게 1년 동안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대 일반대학원 의료인
인문 정신분석이라는 데 이제 들어가서 정신분석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게 된 계기도 실은 여기 이제 저보다 이제 몇 학번 앞에 선배님 중에 정신분석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이제 어떤 대학원이 이렇게 있다라는 정보를 계속 주고 계셨어요. 제가 하도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네, 안 그래도 이런 데가 있더라 라면서 얘기를 해주셔서 우연찮게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일반 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필드 이제 병원에 이제 하면서 병원으로 들어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번씩 다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병원에 오시고 환자 보시게 되고 상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내가 지금까지 나를 만족시키는 학문을 한 것이 진짜 이렇게 필드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학문을 한 건 아니었구나.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도 필드에 나가시면 이제 앞으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참 놀랍고요. 현실적 조언해 주셔서 너무 와닿는다고도 해주시고요. 다 겪으실 거예요. 상담사로 심리치료사로 일을 하실 때는 필드와 이론 공부할 때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우리 유진 선생님이 겪은 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우 여러분들한테 좀 지금부터 준비하시는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한다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것을 보면 실은 아무나 마음 공부를 하진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계기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래서 지금 계신 자리에서 항상 그 어느 마을에 가든 그 마을의 그늘을 책임져주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나무 밑에 모이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그 뭐라 그러죠? 되게 중심 같은 광장이 있는데 나무가 있는 광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자기 주변에 그런 나무 같은 분들이실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선생님.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담사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셨으면 열심히 하시면 다 돼요. 근데 이제 좋은 상담사가 되시려고 하시는 거면 지금 당장의 주변 분들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좋은 상담사가 되는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정말 훌륭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강의에서도 우리 학우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어느 날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 기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공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주변 분들한테 지인들한테 연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의미죠. 네. 우리 좋은 선배님 계시니까 이렇게 좋은 케이스도 이제 가끔 우리 졸업생분으로 모셔갖고 좋은 케이스도 얘기를 듣고 현장 얘기를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 아니면 저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 선배님 입으로 들으면서 우리도 전문가에 대한 힘을 이렇게 꿈을 좀 키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입생 학우님들 위해서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 사실 이제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 지금 신편입생 학우 여러분들께서 강의가 오픈이 됐는데 예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학과별로 해서 좀 학과에서 집중적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좀 필요한 거 짚어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시간이 대면 시간이 없어지니까 제가 좀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재밌게 듣고 그리고 학점도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이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거를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강의 게시판에 들어가서 강의 계획서 확인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각 강의에서 강의 계획서 확인했다. 강의 계획서는 강의가 열리자마자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강의 계획서 안에 교수님들께서
시험은 몇 퍼센트를 할지, 그다음에 출석은 어느 정도를 할지, 진도, 참여율, 자 이렇게 평가하는 항목들을 상세하게 적어놓으세요. 물론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안내를 하시지만 수업계획서를 꼭 참고를 하셔야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점들도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강의 계획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공지사항이 있어요. 지금 저도 강의를 4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지사항 제가 3월 1일자로 저녁에 다 올려드렸거든요. 공지사항 보면은 정말 교수님들이 상세하게 강의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계시죠. 시험은 어떤 거를 볼 거고, 과제는 뭐를 할 거고, 참여율은 뭐가 들어간다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셨죠. 그거는 꼭 꼼꼼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과목마다 그 비율이 다 다르니까 교수님들께서 뭘 집중적으로 하시는지 공지사항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까 줌에 일찍 들어오신 학우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렸는데요. 반드시 지금 현재 모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 모바일로 강의도 출석이 가능하고 진도도 가능하거든요. 진도율도. 그러니까 지금 세종사이버대학교 앱을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강의실이 내가 수강 신청하고 있는 강의실을 다 열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PC,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을 항상 갖고 노트북을 항상 갖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전화기는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휴대폰을. 그래서 그 휴대폰에다가 앱을 다운받으시고 공지사항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공지사항을 올리실 때마다 알림이 나에게 와요. 그러면 그 알림을 보면은 굳이 내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렇게 막 찾아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공지사항 알림을 오니까 그때그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강의실입니다. 라이브 강의실이 뭔가요? 네, 우리 신편입생 학우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 학기니까 모르실 텐데 우리 재학생 학우 여러분들은 라이브 강의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운영하는 과목의 라이브 강의실은 굉장히 활기차거든요. 우리 재학생 학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너무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저도 막 힘을 얻고 있어요. 라이브 강의실이 뭐냐면 2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실시간 채팅, 그리고 2번째는 지금 이렇게 줌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우리 학우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과목별로 라이브 강의실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참석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라이브 강의실은 필참은 아니에요.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3주차부터 14주차까지 시험 기간을 빼고는 운영이 되니까요. 시간이 되실 때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셔서 그리고 지난 라이브 강의 내가 참여하지 못한 라이브 강의도 그 내용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때 시간 여유 있으실 때 접속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의 교환입니다. 지금 강의실이 열려있는데 학습자료실에 보면 교수님들께서 강의 교환을 다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거는 통째로 올라가 있고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통째로 올라가 있고 어떤 거는 매주 업로드가 되네. 매주 업로드가 되는 거는 요번에 새로 제작하는 과목이라든지 재제작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매주 올라가니까 그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매주 출력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교환을 꼭 활용을 하시고요. 예습 복습하는데 그리고 시험 보실 때 대부분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강의 교환을 여러 번 보셔야 시험 보실 때 조금 도움도 되고요. 그리고 예습 복습하실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신편입생 학우 여러분들은 온라인 시험 보려면 얼마나 정신없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강의 교환 옆에다 펴놓고선 찾아가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시험에 여유가 되시면,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그런데 내가 평소에 안 봤으면은 찾지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자주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생활 잘하기 방법. 일단은요, 우리 학과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시고요. 학과 홈페이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홈페이지에서 학과 홈페이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과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방법은 학과 홈페이지하고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자, 카카오톡 채널 주소.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채널에서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 심리학부라고 하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우 여러분들 중에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때 부득이하게 개인 일정이 있을 것 같다, 혹은 나 그때 작은 뭐 수술이 있다,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랑 일정이 겹쳐서 시험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강의 게시판에, 각 과목 강의 게시판에 교수님들한테 비공개로 미리 글을 올려서 본인의 사정을 말씀을 하셔서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교수님들마다 과제를 대체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시험 방법을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수님들하고 학교 생활을 잘 소통하시고, 혹은 이런 강의 게시판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교수님들한테 글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사실 여러 번 글을 올리시거나 자주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교수님들도 빨리 이름도 알게 되고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친숙하게 느껴져요. 가장 우리 학과에서 많은 과목을 운영하고 계시는 전임 교수님들 세 분 말씀을 들어보는 게 우리 학우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팁을 많이 전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우리 두 분 교수님 모시고 한번 학교생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교수님, 우리 학우 여러분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부터 그럼 말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과 예술치료학과 교수 김기호라고 합니다. 저는 상담심리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밖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뵙고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편입생, 재학생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수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개강인데요. 다들 이제 한참 공부하시고 또 수업 듣느시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저도 이제 잠깐 몇 마디 조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어떤 기초가 되는 이론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심리상담이나 예술치료 같은 경우는 기법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술이라는 매체가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다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는 예술이 굉장히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고, 그래서 이 예술 매체가 기법으로 상담에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심리와 예술치료가 분명히 보완적인 관계가 있고, 그래서 원하시면은 뭐 서로 복수 전공하셔도 되고요, 부전공하셔도 되고, 한번 그런 내용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학생 지원 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할 텐데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교에 작년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 뭔가 하면은 멘토와 멘티가 있는데, 처음 대학에 들어오는 신편입생 학생들이 멘티가 되고, 그다음에 재학생 학우님들이 멘토가 되어서 처음 신편입생 학우님들이 대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곽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관심 있는 알고 싶은 내용이 많고요. 특히 또 이제 시험때 되면은 막 궁금증들이 쏟아지고 하는데, 그때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몰랐을 때 바로 우리 멘티 학우님들이 멘토 학우님들한테 바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서 바로바로 대답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게 멘토 학우님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멘토 학원님들이 이제 활동 보고서를 내는데 멘토 학원님들의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멘티 학원님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혹시라도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멘토 단톡방에서 다른 멘토분들한테 질문해서 정말 좋은 확실한 내용을 받아서 다시 멘티 학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래서 활동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멘토 학원님, 멘티 학원님 두 분 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종사회봉사 과목이라는 과목으로 인정이 되어서 1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 학기 하시면은 1학점 장학금 받는 거죠. 결국 1학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는 셈이고요. 그리고 멘토 학원님들은 또 고맙고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10만 원 장학금도 됩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고요. 제가 현재 지도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담심리학과, 예술치료학과, 우리 멘토, 멘티 학원님들 같이 하면은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세상 사는 이야기라는 동아리가 우리 학과 초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이야기 동아리가 좀 많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요. 전에는 짧은 워크숍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예술 활동을 예술 활동 관련해서는 미술관도 같이 탐방하고 이런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 미술관 탐방을 조금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멈췄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장 가기 전에는 정신분석 스터디를 1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윤정 교수님 그리고 원수연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저는 추상적인 얘기 조금 드리고 그다음 제가 상담심리센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 상담심리센터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상담심리 그리고 예술치료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이 행복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학점, 과제, 시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수단일 뿐이구나. 그래서 수단과 그리고 이 수단에 따른 결과, 목적이 혼동돼서는 안 되겠죠. 수단은 단순히 수단으로 여러분께서 활용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아마 졸업하실 즈음에는 이제 좀 내가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을 배웠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 지금 신편입생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청사진을 하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졸업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 내가 바라는 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걸 하고 있는 나. 이 두 가지가 겹치게끔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 더 곁들이자면 나에게 어떤 일들이 가장 가치가 있고 내가 어떤 일들을 잘할 수 있는가까지 겹쳐지는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는 과정, 그것이 대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제가 진행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온라인 유튜버 되기라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못했는데요. 이 동아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어떤 수단을 쓸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요즘 유튜브가 좀 유튜브가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가 유튜버 되는 법을 한번 배워볼까? 라는 취지로 온라인 유튜버 되기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만들고 났더니 유튜버 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친해지는 건 좋아요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온라인 유튜버 되기지만 유튜버는 저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버 되기를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친해지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같이 드라마 혹은 영화를 보면서 각각의 등장인물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 제 전공은 상담심리 중에서도 임상심리 전공입니다. 그래서 병원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정신장애나 이상행동에 비춰봤을 때 이 사람 왜 그럴까? 왜 이런 행동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도움 줄 수 있을까? 이런 코멘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센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전문 상담과 심리평가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과 수련 실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으십니다. 여기 저희 상담심리센터 홈페이지도 이따 제가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문 상담과 심리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상담센터에는 2분의 전문 상담사 선생님과 5분의 수련 실습생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 우리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 졸업생 가족분들에게는 5회 무료의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외부인들,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2회의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고민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어렵다, 혹은 나 상담심리학과 들어와 봤으니까 상담이 무엇인지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은 무료잖아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심리평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심리평가는 저희 수련 실습생 5분께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께서 역시 원하실 때 신청을 해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심리평가를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상담심리센터 어디 있어요? 언제 가서 할 수 있어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상담심리센터는 아차산역 근처에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별관, 중원관 별관에 있는 센터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시기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상담, 심리평가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줌 등을 이용하고 있으니 편하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고 심리평가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쭉 설명드려야겠죠? 교육과 수련 실습입니다. 우리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와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우리 상담심리센터에서 주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시작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12개월의 1년의 수련 과정 중에 이제 8개월을 저희와 함께하고 4개월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수련 실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수련 실습생이 5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신 졸업생 분들이시고요. 졸업하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임상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실제 병원 장면에서 취업하고 환자들에게 평가나 치료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라는 분들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저희가 수련 실습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수련 실습 프로그램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실제 심리평가 실습을 해보시고 저에게 슈퍼비전도 받아보시고 그 결과로 해석까지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가 입구예요. 처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입구로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를 이렇게 따라오시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장면이네요.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지금 오늘은 안 계시지만 조교 선생님께서 앉아 계셔서 접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 방이고요. 문 닫혀 있습니다. 왜냐면 짐들이 다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개인 치료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심리평가를 받으시거나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상담사 선생님께서 앉으시고 이쪽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상담이나 심리평가를 받으실 경우에 이쪽에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저희 또 다른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방은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치료 혹은 예술치료, 미술, 음악치료와 관련된 치료를 진행할 때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소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 얘는 이제 모래 놀이도구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놀이까지 활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저희 전문 상담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인 송소원 선생님께서 정신분석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서 우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아시죠? 이 정신분석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 치료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리클라이너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통 안락의자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안락의자를 두고 정신분석 치료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사실 정신분석 치료는 쉽게 받기 어려운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체험하고 싶으시면 저희 상담심리센터로 내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